박태환이나 김연아가 메달을 땄을 때는 네. 그걸 보고 나서 아, 나 수영 한번 해봐야지. 피겨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역도에서 이제 그런 선수가 나왔을 때는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나도 이제 역도해야지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무조건 작은 게 맞아요. 시장은 작은 게 맞고 근데 그 작은 거를 내가 시장이 작지만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이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진짜 대단한 통찰력과 판단력과 실행력이신 것 같은데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잘하는 것, 잘 아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 이 진리를 몸소 증명하고 역도라는 한 분야에 평생을 걸고 진심을 다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문 서적을 직접 번역하시고 저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며 배우신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신 역도 진심, 역도 전문 체육관 탈로스 대표 최민성님을 소개합니다. 민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멋지게 탈로스 네. 웨이트리프팅 이 옷을 입고 오셨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송파 거여동에 그러니까 탈로스 역도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헤드 코치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역도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크로스핏에 있는 역도의 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민성님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역도에 대한 그 지식이나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딥하고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시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되게 열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예. 이런 역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선출 분들은 대부분 다 크로스핏을 통해서 역도를 먼저 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역도라는 그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끼면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으로 역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크로스핏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게 2014년 말, 2015년 초 요때였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원래 미식축구를 했어요. 그러세요? 미식축구를 했는데 그 미식축구 트레이닝에 보통 외국에는 이제 역도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찾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역도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찾아간 곳이 크로스핏 체육관이었던 거죠. 이제 너무 크로스핏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점점 하다 보니까 역도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로스핏을 경험하게 되면 역도 그리고 또 체조 그리고 뭐 카디오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선호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예. 사람들 역도 너무 좋고 예. 어떤 사람들은 체조가 너무 좋은 것처럼 민성님은 이제 딱 그 역도에 꽂히신 거군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 역도가 확 끌렸던 건 아니에요.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역도에 운동이. 대해서. 예, 왜냐면 그 사실은 미식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밀다 보면 등을 약간 만 상태에서 많이 밀다 보니까 흉추 가동성이 좀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고관절도 되게 뻣뻣한 편이었고 해서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그 오버헤드 스쿼트를 남자 빈바벨로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자세가 안 나와서.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약간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안 되던 게 되니까 예. 거기서 오는 약간 희열감과 맞습니다. 성취감이 있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도를 잘 하고 싶은 게 역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능력들이 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 그 이후에 우연찮게 트레이너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크로스핏 베이스로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크로스핏을 사실 헬스장에서 가르쳤었어요.
제가 배운 그 베이스가 그거였기 때문에 오, 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걸로 다행히 이제 그 역도 바벨이 있어서 아무도 쓰진 않았지만 그걸로 제가 스네치 가르치고 클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다쳤던 기억이 있고 회원들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죠, 역도들을.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게 그곳에 있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그 시간 투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성님이 부상을 당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걸 근데 또 회원들한테 잘 알려주고 싶고 하니까 이제 그런 번역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고 번역을 시작한 건 한참 후에 얘기네요. 그래요? 한참 후에 시차가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 번역을 하게 된 거는 사실 그때도 역도나 크로스핏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그땐 대구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체육관을 처음 운영하게 된 거는 용인에 있는 지금 현재 레드짐이라는 곳인데 네. 그 인수를 하고 나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시기에 인수하셨군요. 네. 정말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익적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많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도 축소화되고 회원들도 덜 오고 하다 보니까 문 닫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씩 회원들 대상으로 부상 방지 목적으로 역도나 이런 것들을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저 세미나를 열면서 많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어차피 나는 운동을 계속 가르칠 거고 뭔가 내 앞에 특별한 운동 영역 분야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찾다가 제 몸에 체조는 아닌 것 같고 제 몸에 그리고 체조가 사실 약했고 근데 역도는 사실은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엘리트 선수들만큼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스포츠적으로 역도는 내가 좀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스포츠 쪽으로 역도를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클래식한 역도는 되게 이해를 깊게 하고 있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책을 찾아봤었어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책이 나왔는지. 근데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약간 좀 그 꼰대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 어떤 분야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올라가려면 그 책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되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되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역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 번역을 하면 역도 선수들의 커리어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내 이름을 약간 전문가로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서칭해서 이제 기본서, 그다음에 교정 관련된 역도책, 스포츠 퍼포먼스 이렇게 세 권을 딱 찾아서 기획서를 써서 출판사에 보낸 거죠. 내가 번역을 하겠다. 행동력.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역도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A부터 Z까지 다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세 권 다 번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한 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세 권을 동시에 다 판권을 사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저는 이걸 한 번에 다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번역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4년. 근데 저 옛날에 번역 해본 적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보통 시간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편안하신 거예요? 영어가 되게 편안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도 어떤 노력이 있으셨어요? 이게 원래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외국에 살았던 사람은 아닌데 네. 영어 책도 출간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는 약간 편안한 편이에요. 그 영어는 사실은 원어민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는 영어 쪽에서 운동 쪽으로 넘어왔을 때 영어가 너무나 필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좀 오히려 좀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이 사람들만큼 경력은 되지 않지만 영어는 좀 할 줄 알고 그때 당시에도 저 크로스핏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는 구글에서 바로 검색해서 다 접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번역을 도전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라는 거를 되게 빠르게 캐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능력 아닐까요? 왜냐면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 저는 법을 전공했어요. 법? 예, 법을 전공했어요. 예. 지금은 지금은 석사 박사 과정을 스포츠 과학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학사는 법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가르칠 때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아, 너는 법인데 영어를 이렇게. 넌 전공자도 아닌데 네가 영어를 얼마나 하겠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를 한번 겪어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왔을 때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만나도 다른 분야에 대한 게 온다고 해도 막힘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를 시도하는 거를 크게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전에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몇 번 직업이 바뀌면서 네. 그 커리어를 쌓는 거에 대한 경험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결국 현재는 역도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난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 탈로스를 차려야겠어. 어떤 이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책을 세 권 기획을 해서 번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책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SNS에서 올려주신 예. 것만 봤어요. 그 책이 600페이지예요. 원서인데 근데 그 안에 보면 글이 정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글을 정말 꼼꼼하게 해서 600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처음 물었을 때 이거 작업하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뭐 그냥 7개월만 주세요. 40페이지 번역하는데 반년 넘게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내용도 많은데 원래 처음에 책은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뒤에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용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낯설고 역도에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몰랐던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도 코치들마다 용어를 쓰는 게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 용어를 쓰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렸던 게 그 저자죠. 제 스승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출연했던 팟캐스트나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걸 글을 거의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공부.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0페이지까지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 평생 번역하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속도가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빨리 되더라고요. 이제 예. 초반에 힘든 작업들을 예. 다 해놓고 나으니까 예. 뒤에 좀 착착착 잘 진행이 예. 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몰랐던 거를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쾌감이 너무 큰 그쵸.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다가 동작이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번역하다가 바로 체육관 가서 몸으로 해보고 그치. 그렇게 막 하면서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한 3분의 2 정도 번역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거는 책을 번역했다고 해서 내게 아니겠구나.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 가르쳐보고 직접 케이스로 봐야지만이 진짜 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관을 조그맣게라도 차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막 지금처럼 크게 확장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여서 상가가 텅텅 비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작게 나온 상가가 있어서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책을 거의 번역이 마무리될 때쯤에 체육관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는 민성님을 이 SNS로도 많이 봤지만 사실은 블로그에서 좀 더 많이 봤던 게 예. 레드맨 그 블로그에서 생각들이 되게 넓게 느껴졌거든요. 창업 스쿨도 하시고 예. 어떤 뭐 마케팅에 관련된 것도 하시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번역도 하시는데 체육관도 있으신데 이렇게 너무 다양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이 민성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중에 이 일을 통해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한테 누가 이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땐 전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
변화가 필요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역도 같은 경우도 크로스핏 체육관으로는 좀 힘들겠다. 내 타이틀이 운동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크로스핏으로는 좀 약간 차별성이 좀 없겠다. 그래서 역도 쪽으로 키워드를 잡은 거고 책을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없겠다. 체육관 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고 하면 없는데 제가 하는 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으신 걸까? 이 일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앞으로의 목표보다 그 민성님이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마음속의 그런 동기나 이런 게 더 궁금했거든요. 그 사실은 되게 대단한 동기나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책을 번역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구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만약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실제로 성과를 내게 되면 또 다른 기회들이 체육관 내 일반 회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코치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역도에 대한 책을 번역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타이틀을 달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코칭에 알고 있는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생존을 위해 나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코치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코치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면담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차피 코치로서 받아갈 수 있는 월급은 맥시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제가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너가 나를 따라오면 혹은 나랑 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제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길을 열어서 그 과정에서 같이 하고 싶은 코치가 있다면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민성님의 커리어를 살펴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법에서 또 헬스장에서 크로스핏 가르치고 창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역도인데 역도 중에서도 유소년을 좀 타겟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탈로스의 처음 타겟은 네. 그러니까 되게 초보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벨을 처음 만져보거나 아니면 이제 역도를 막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태그나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역도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했었어요. 자, 그거 플러스 기초반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기초반에 오는 사람들한테 왜 여기 선택했는지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모았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역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수요를 보고 이 분들은 다른 체육관하고 다르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완전 마켓이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개는 역도 선출이 아니어서 오. 눈높이가 맞을 것 같아서 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기초반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역도를 잘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역도를 통해서 자세 교정이랑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가 좀 컸어요. 근데 실제로 데드를 하면서 데드리프트 잡아주면서 허리 통증 다 사라지고 스쿼트 자세 잡아주면서 무릎이나 이쪽 통증 다 사라지고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통찰력 있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 게 이 역도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인식과 지금 민성님의 체육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엘리트적으로 우리가 또 미란이 언니 좋아하고 진짜 뭐 찐 역도 이렇게 하는 체육관들은 제가 몇 곳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피트니스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아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메달을 땄을 때는 그걸 보고 나서 나 수영 한번 해봐야지. 피겨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역도에서 이제 그런 선수가 나왔을 때는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나도 이제 역도해야지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무조건 작은 게 맞아요. 시장은 작은 게 맞고 근데 그 작은 거를
내가 시장이 작지만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이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진짜 대단한 통찰력과 판단력과 실행력이신 것 같은데 진짜로 착실하게 하루하루 쌓아오셨던 민성님의 날들이 지금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단번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지도를 해주었을 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은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붙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뭔가 엘리트 선수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아예 다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걸 혼자 알려주시게 되면 한계가 있으시니까 또 천장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 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잖아. 생존을 위해서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될지인데, 스포츠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유명해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분야에서 약간 이쪽은 이 사람한테 가봐야 된다라는 타이틀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데이터도 그렇고 컨텐츠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저는 전문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초반에는 크로스핏 코치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골프나 축구나 뭐 배구, 농구 쪽에 프로 구단에 계신 트레이너분들이나 뭐 개인 PT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될 때 뭐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나 혹은 뭐 움직임의 어떤 교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역도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역도로 퍼포먼스 갈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을 만드신 네. 진짜 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 광고 한 번만 하고 예. 저는 민성님의 생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예. 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광고 가겠습니다. 사실 대표님처럼 코칭에 진심이신 분일수록 운영까지 혼자 챙기기에는 너무 벅찰 때가 있잖아요. 회원관리, 수업 예약, 결제까지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한다면 정작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링코에서는 대표님들이 운영보다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약, 출석, 결제, 전자계약서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실제로 링코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직접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시던가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관리에서는 탁월한 것 같고 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 중요한 거는 스태프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필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천재 개발자 한 명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자 링코는 앞으로도 대표님처럼 진짜 코칭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 네,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웰니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링코의 웰니스는 신체, 정신, 관계 이 세 가지의 건강의 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성님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대표님이신데 네. 본인 스스로 지금 좀 건강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왜요, 같아요. 왜요? 그 일단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코칭에 욕심이 생길수록 이제 운동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30분 뭐 1시간 더 시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하지만 물리적으로 뭘 하지 않고 있더라도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걸 끊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예. 이 스위치를 계속 켜두고 싶은 거죠. 예. 이 생각에 대한 예. 어떤 부분들이 예. 흐름이 끊길까 봐. 그렇죠. 그리고 내일 뭐 그 다음 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뭘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는 해결이 안 되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살짝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언제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게 느껴지곤 하는데 그래도 좀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것도 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코치님께서는 나만의 회복 루틴이나 아니면 난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운동에 대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10분을 하더라도 즐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즐거운 운동. 즐거웠으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운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보통은 회원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레드짐에 들려서 수업대 싹 들어가서 이제 회원인 척하면서 왜냐하면 자주 안 가니까 제가 대표인지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저보고 같이 그때 팀하도 하고 저보고 이렇게 허벅지 막 만지면서 운동 오래 하셨나 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사실은 대표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재밌게 운동하는 거. 뭐 기록은 물론 예전만큼은 좋진 않지만 그렇게 약간 농담 따먹게 하면서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요즘 좀 낙인 것 같고 한 번씩 지금 와이프랑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 없을 때는 조깅하러 잠깐 가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서의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특별한 그런 운동을 좀 챙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를 생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내시고 또 같이 계신 팀원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을 위해 또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어깨도 무겁다 보니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자꾸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이렇게 지내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민성님이 혹시 역도도 안 했어, 크로스핏도 안 했어, 번역도 안 했어요. 이 모든 걸 안 했더라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직장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반도체 회사를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동기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이제 동기들이 전원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가 제일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다음에 좀 업무도 좀 빨리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는 뼈를 묻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과 같은 성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생존을 막 다 했어요. 그래서 탈로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서울 지점, 뭐 제주도 지점 거의 막 다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민성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또 다른 뭔가를 제가 하는 일이랑 연결되는 뭔가를 또 찾아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진짜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는 목표 중 한 개는 내가 일을 스탑하고 싶을 때 스탑하자. 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자의적으로 일을 줄이고 싶고 일을 늘리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제 자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성님 생각에는 예. 이 많은 직업의 변화 있으셨을 때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과 트렌드에 맞춰서 생존 전략으로 다양한 것들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오셨으니 또 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당연히 전제가 되면 그 변화에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게 아까 이제 너무 빡빡한 생활이고 뭐 쉴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일을 할 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너무 좋고 우리 꼬맹이들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얻어 가려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할 때는 힘듦이 안 느껴져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이 지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반되는 힘듦은 괜찮은 거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한 49% 너무 힘들고 외로울 수 있고 51% 좋으면 사실은 저는 그거가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운 거 하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어떤 상황만 있었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것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거 다 자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니까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한 면만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면으로 돌아가서 너 이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다 못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노력들이 있어야 이 성과가 네. 나오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오늘 민성님한테 제가 또 한 번 더 배워가는 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질문인데 네. 민성님은 크게 보면 이제 피트니스, 스포츠 이런 씬이 있고 그리고 또 역도라는 종목에 다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좀 이 씬에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일단 역도로 봤을 때는 역도의 시장을 키운 사람. 시장을 키운 그러니까 사람. 이게 제가 역도가 대중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유소년층이 얇다는 거. 그거는 모든 스포츠 동일한 건데 특히나 역도는 유소년층이 지금 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취미반이었기 때문에. 취미반. 왜 제 조카가 역도 선수거든요. 제 조카 같은 경우도 여자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로스핏을 우연히 접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도를 하게 된 건데 그 지금 역도 팀에서 청소년들이 하려고 하면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팀에 들어가면 이제는 선수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취미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탈로스라는 곳에서 유소년 취미 역도반을 만들고 싶은 거죠. 유소년들이 중에서 취미로 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선수층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저는 굳이 그 재능 있는 애들이 풀타임으로 선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취미로 계속 끝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면 다양한 배경의 역도 지도자들도 계속 또 많이 배출이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역도를 동일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게 전문가 과정에서 약간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역도에 대한 이론을 충실히 배우고 가서 자기 센터에서 혹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역도를 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PT 센터에서도 가르쳐요. 육도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겠죠.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오셨던 길이 생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이 시장에 영향력을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으로 기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도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도에서 금메달 땄다고 내가 역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 주셨던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또 그거를 공감해주는 분들과 이 구조가 커지면 진짜 어느 날에는 제가 민성님 저 역도 배우고 싶어 해도 이제 못 와요 바빠요 이러는 네, 줄 서세요.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보를 너무 응원드리고요.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